제시했던 예산이랑 광고가 내고를 좀 하셨나요? 되게 중요한데 이제 다른 광고주분도 보고 계시니까. 그렇죠. 되게 당황스러운데요. 이 얘기를 할 줄 몰랐는데. 모비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이 광고 뭐지? 모비 커멘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모비데이즈의 최석준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유튜브나 TV에서 우연히 보셨거나 이제 재밌게 본 광고들이 이 광고 누가 만들었지? 이런 기획을 누가 한 거지? 뭐 약 빨고 만들었나? 뭐 이런 식의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 광고 뭐지? 모비 커멘터리는 화제의 광고를 기획하고 제작하신 그 주인공분들을 직접 만나서 광고 제작 후일담을 들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금요일 6시에 전현석 대표님과 임혜준 감독님을 모시고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 6시라는 회사 네임이 저는 좀 특이하고 재밌는데요. 이름을 금요일 6시라는 회사 이름을 지으시게 된 계기나 뭐 뜻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금요일 6시라고 하면은 모든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설레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저희는 브랜드의 고민과 생각을 소비자가 설레는 그 순간으로 느끼게 만드는 그 스윗스팟이 되겠다라는 취지로 저희 이름을 좀 정해봤고요. 저희는 조금 다른 구조로 회사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광고 대행 기능이라고 하는 뭐 전략과 기획, 뭐 크리에이티브 등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거기에 프로덕션과 감독님이 같이 있는 구조로서 소비자들이나 광고주, 클라이언트들에게 좀 최적화된 솔루션을 좀 제공하기 위해서 구성을 좀 달리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요일 6시가 추구하는 이제 광고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캠페인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측면과 광고적인 영상물의 측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캠페인적으로는 지구나 아니면 기타 다른 캠페인들 같이 소비자가 지금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컨텐츠를 어떤 니즈로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의 채널들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에 맞춘 채널별 컨텐츠를 만들고 캠페인을 전체적으로 구조를 짜가지고 진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캠페인적으로 추구하고 새로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부분이고요. 영상물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들에게 좀 한 번이라도 각인시킬 수 있는 캠페인, 그러니까 직관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밈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미 소비자가 즐기고 있고 하는 부분들을 브랜드 입장에서 잘 도용해서 활용하게 하는 영상물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 게 지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밀리어네어 X의 방으로 초대합니다. 정전인가? 뭐야? 내 초대에 응해줘서 고맙네. 전 안 그랬는데. 근데 누구세요? 나는 밀리어네어 X라고 하네. 제가 왜요? 우리 가문은 중세 시대부터 비밀리에 인문, 과학, 예술 분야를 후원을 해왔네. 이 세상 모든 문물들이 우리 가문의 손을 거쳤지. 아, 대단하시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가문을 위협하는 자들이 생겨났어. 뭐 어쩌다. 그래서 내 조부께서는 가문의 비밀이 담긴 황금 열쇠 세 개를 전 세계에 숨겨놓으셨네. 아, 그런데 너 대신 열쇠를 찾아와 주게. 제가 왜 찾아요? 엄청난 보상을 하게. 열쇠가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네. 이게 바로 황금 열쇠일세. 다른 황금 열쇠가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해주는 신비한 힘이 있지. 어때?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나? 네, 할게요. 전 세계에 있는 내 친구들이 당신을 도와줄 걸세. 자네만 믿네. 라스베가스? 행운을 비네. 그러나 쉽진 않을 걸세. 지구인스타 방탈출 게임 지구여행자. 어서 오게 기다리고 있었네. 이렇게 생긴 열쇠를 찾아오면 돼. 라스베가스에서 즐거운 여행 되시길. 아, 저쪽에 있다니까요. 일로 와. 황금 열쇠를 찾은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보상. 자네도 관심 있나? 이제 본격적으로 금요일 6시가 만들었던 재밌었던 광고를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최근에 지구 인스타 방탈출 게임 중에서 이제 밀리어네어 X의 방을 만드셨잖아요. 이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좀 화제가 됐고 인스타그램을 활용했던 그 기획이 되게 특이했었는데요. 이 광고를 어떻게 기획하고 만들게 되셨는지 좀
저희가 이제 다른 회사에서 있었을 때 빙그레 바나나 우유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쓰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좀 진행을 네. 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저희가 이제 많은 교훈을 얻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비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지금 제게 가지고 놀고 있고 되게 재밌어하는 것을 잘 이용해서 그들에게 놀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번에 이 캠페인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 시대가 이제 시작되면서 게임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취지가 조금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런 부분이 단순히 어떤 저희가 앱을 만들거나 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사람들이 즐겁게 가지고 놀고 있고 익숙한 기능을 활용한다면 쉽게 참여하고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 방탈출 게임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방탈출 게임을 만드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인스타그램에 되게 방대한 콘텐츠가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간도 되게 오래 걸리셨어요. 근데 광고주가 원하는 이제 라이브 기간이나 그런 시점이 있었을 텐데 광고주를 좀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캠페인을 기획함에 있어서 광고주랑 많이 얘기를 하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광고주랑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런 아이디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네요. 우리 서비스와 붙이면 해외 직구로 연결시키면 되게 재밌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스케줄이나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충분히 이해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오정세 배우가 다른 광고 콘텐츠 되게 많이 찍으시잖아요. 오정세 씨를 캐스팅한 이유 같은 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1차 캠페인에 이어서 2차 캠페인을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이런 내용들, 이제 밀리어네어의 방이라는 걸 접다 보니까 사실 밀리어네어라는 주인공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역할이 되게 중요했는데 그래서 이 역할을 누가 하면 좋을까라는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다가 셀럽들을 제안을 드렸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오정세 씨가 한창 그때 드라마로 연기력으로 엄청 인정을 받고 있던 때였어요. 그때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서 한번 다 같이 제안을 드렸고 이분 추천을 드린다고 했는데 광고주분들도 너무 좋다 라고 하셔가지고 오정세 배우님을 섭외하게 됐는데 역시나 뭐 연기력이나 너무나 좋으셔서 기대한 이상으로 되게 많이 리딩을 해주셨어요. 거의 하드캐리 해주셨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오정세 배우님에 대한 만족도는 되게 높았고 광고주분들에게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추가로 제가 첨언을 드리면 감독님이 이거 하나만 찍은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오정세 씨가 예를 들면 처음에 여기서 밀리언의 X로 분하여가지고 진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게임상에 보면은 이렇게 호텔리어로도 분하셔가지고 연기를 해주셨고요. 되게 다양한 캐릭터로 예, 맞습니다. 이렇게 연기해 주셨고 이렇게 저희 공방의 역할도 해주셨고요. 또 이렇게 상인 역할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하루 동안 촬영을 하면서 감독님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정세님도 굉장히 다양한 역할에 많은 영상들을 좀 촬영을 해주고 캐릭터들이 또 다 달랐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연출과 배우님의 어떤 능력이 되게 조합이 잘 됐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사실은 이제 영상을 찍으면 이제 브랜딩 영상에서 그냥 영상만 쭉 틀고 마는 광고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소비자가 직접 참여를 해야 되는 광고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참여를 했고 뭐 그다음에 효율이 어땠는지 뭐 이런 것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캠페인의 기본적인 설계는 소비자들이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지구 계정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구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한 바이럴이나 아니면 소문이나 광고를 통해서 유입되신 분들이 참여하는 게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설계가 소비자들이 참여를 해서 게임을 즐기고 마지막에 엔드 베네핏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지구 앱으로 유입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최종 참여자는 아무래도 지구 사이트로 들어가서 로그인하는 사람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자들이 이렇게 막 적지는 않았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뭐 광고주 데이터라서 공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광고주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는 로그인 기반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신규 유입자도 좀 많이 늘었고 저희 타겟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의 타겟이 제일 중요하죠. 서비스의 타겟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대가 많이 좀 들어와줬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수치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인스타그램 저희가 시작했던 계정 팔로워 숫자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처음에는 한 2.5만 정도로 이제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1차 캠페인이 한 7만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됐었고요. 2차 캠페인 시작할 때는 또 많이 줄었었어요. 그래서 4.7만 정도였는데 마지막에 끝날 때는 한 11만 정도로 맞췄던 그런 캠페인입니다.
TV로 온에어가 되진 않았고 네. 사실 인스타그램으로 하니까는 이제 모바일이나 그 PC 쪽으로 이제 참여를 많이 해서 온에어도 그쪽으로 됐을 텐데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TV 쪽으로 온에어를 안 하면은 예산도 광고주가 이제 시원하게 잘 안 쓰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엔 세트나 이런 것들도 되게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아서 처음에 제시했던 예산이랑 이제 광고주가 이제 내고를 좀 하셨나요?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다른 광고주분도 보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제작비를 많이 쓰시는 곳인지 안 쓰시는 곳인지 저희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면은 주어진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고의 퀄리티를 뽑을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찾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주어진 금액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넉넉하지 않더라도 네.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회사 내에 모든 직군의 그 마케터들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좀 장점이 있어요. 네.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들 중에서 공간 같은 경우에도 네네. 좀 이걸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이게 사실 신호비 부러지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클라이언트한테 우리 여기서 찍을 거예요 라고 먼저 제시한 경우거든요. 저희는 이거는 여기서 찍어야지 맞을 것 같다. 사실 저희가 플로우상을 따라가면 로케이션이라는 거는 거의 맨 마지막에 제한이 되는 단계인데 오히려 선제한이 들어가 버렸어요.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네네. 우리 이 공간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 같고 여기서 잘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공간에 맞춰서 신호를 좀 조절을 하고 네. 트리트먼트를 해서 여기에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뽑아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진행됐었고 광고주분도 되게 쿨하게 여기 좋네요 뭐 한번 진행해봐 주세요 라고 해서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 수 있었던 것들은 사실 그런 유기적인 좀 커뮤니케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점은 그러면 이제 맞춰주신다가 좀 그렇겠죠? 하나 보여드리면은 아까 영상을 구분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 계정에 보면은 이렇게 호텔 로비가 들어가요. 네. 그럼 여기에 이제 영상들이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랙티브하게 클릭을 하면 그에 맞춰서 이제 영상이 구성이 되는데 저희 내부에는 감독님도 계시고 감독님 휘하에 컨텐츠 사업팀도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컨텐츠 사업팀에서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떠한 아웃풋물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소화하면서 한정된 예산 안에 퀄리티와 더불어서 이런 소재에 대한 아웃풋들을 여러 개로 하는 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도 사실은 인스타그램의 플랫폼의 특성을 활용해서 광고를 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틱톡도 있고 라이브 커머스도 있고 뭐 다양한 형식의 이제 플랫폼으로 광고를 송출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플랫폼은 아마 틱톡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컨텐츠에 대한 소비는 거의 대부분이 유튜브로 많이 몰리고 있고 SNS 채널의 이용 자체도 인스타그램 중심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틱톡이 조금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바탕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그런 플랫폼을 좀 활용하고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소비자들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 안에 무언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희소성? 그런 가치들을 뿜고 있는 플랫폼들도 어떻게 하면 캠페인으로 엮어가고 확산의 요소나 아니면 화제성의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일 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지구 말고 엔카도 대행부터 기획까지 다 제작까지 다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카 광고는 또 어떤 식의 그 초점을 맞추셔서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엔카 같은 경우에는 온에어 되고 있는 광고이기는 한데요. 네. 가장 큰 컨셉은 경매라는 키워드였고요. 네. 광고주 분들이 갖고 있는 기능적인 USP가 경매라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쪽이 직관성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기능이 경매니까 우리도 이번에 컨셉을 경매로 잡아보자. 그런데 그 경매라는 게 사실 다양한 경매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조금 추세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칙하고 눈에 띌 수 있을까 하면서 처음에 이제 시장 경매라는 걸 좀 잡았었어요. 네네. 시장 경매라는 거를 잡아가지고 저희 그 흔히 생각하는 그 청과시장이나 그 농수산물 시장에서 막 이렇게 빨리 말씀하시는 네. 그 경매사분들의 그게 좀 떠올라서 그 멘트 안에 우리의 내용을 담아보자라는 게 시초였고 그 시초를 시작으로 이런 시장 경매도 있으면 이제 소도비 경매도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꾸려지면서 그래서 클라이언트 분들하고 잘 조율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두 편이 나오게 됐고요. 그 소도비 경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급스러운, 좀 더
브랜드 향에 맞는 걸로 좀 제작이 된 영상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경매편 같은 경우는 좀 더 요즘 세대 트렌드들에 맞게 약간 거기에다 힙합이라는 음악을 입혔어요. 조금 더 이게 랩처럼 들리지만 시장 경매와 랩이 막 절묘하게 섞이면서 좀 재밌어 보이는, 좀 더 트렌디한 컨텐츠로 보이고 싶었던 욕심이었고, 이런 거는 조금 타겟에 맞게 좀 더 고급스럽고 되게 제품에 대한 USP가 잘 보이게 제작된 영상이었습니다. 기당넥도 하셨죠? 기당넥은 작년에 처음에 런칭 캠페인 개념으로 부스터즈라는 회사와 같이 만든 영상인데요. 부스터즈 측에서 의뢰를 주셨고, 너무나 다행히나 제품 자체가 큰 매출 신장을 이루면서 되게 많은 이목을 끌게 되었고, 띠라렉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많은 소비자들한테 기억에 남았나 봐요. 네. 그래서 저걸로 인해 가지고 되게 큰 도움을 보셔서 많은 성장을 이루셔서 저희 입장에서 되게 기분은 좋죠. 요거로 인해서 이제 사실 저번 주에 2차 광고를 찍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에 이어서 두 번째 광고가 이제 곧 나갈 텐데, 1차에서는 이제 이 띠라렉 디당렉이라는 거에 엄청 포커스를 맞춰서 만든 영상이었다면은, 요번엔 조금 더 큰 스케일이라고 할까요? 네, 스케일을 조금 더 넓히고, 네. 그래서 되게 큰 스케일감과 대세감을 형성하려고 요번에 좀 만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발칙하고 약간 독특하고 재밌게 만들어서 분위기 좋게 만든 광고다 보니까, 이번에 다음 것도 나오면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6시가 지향하는 점은 영상을 제작하는 프로덕션이 아니라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광고를 대행하는 대행사 겸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 회사가 프로덕션이냐 아니면 광고 대행사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구분이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은 저희의 걱정이기도 하고, 광고를 제작하겠다고 들어오는 영상도 진행을 하고, 캠페인을 하겠다고 하는 광고주와의 그 대행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은 영상을 기반으로 한 무엇이든 저희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무비 코멘터리의 이제 질문인데요. 최근에 본 가장 재밌게 본 광고는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정석 씨 나오는 밀리의 서재 광고를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그래서 쉬는 날 집에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 광고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 되게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막 영상이 막 임팩트가 넘치고 때려박는 그런 광고가 아니었는데,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는 오히려 요즘에 송 광고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송 광고가 대세를 이루는 시장에서 밀리의 서재 광고 노래를 들으면은 되게 일반인이 그냥 편안하게 부르는, 그냥 흥얼거리는 느낌으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귀에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주정석 씨가 좀 끌어가면서 그런 노래와 약간 이런 게 오히려 역으로 임팩트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노래랑 뭐 메시지랑 모델이랑 되게 삼박자가 잘 이루어진 광고 같아서 전 최근에는 그 광고를 제일 좋게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희 회사가 아직은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회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고 대행사나 뭐 저희 그 감독님이나 영상 제작과 크리에이티브 내는 모든 저희 회사 직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크리에이티브나 캠페인의 어떤 아이디어로 이제 이름을 알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는 게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어떤 캠페인과 어떤 영상들로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인사드릴지 많이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는 크리에이티브와 재밌는 영상, 재밌는 캠페인에 대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되게 약간 가볍게 다가와 주셔도 저희는 진지하게 임할 태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 전 대표님께서 전화 받아주실 겁니다. 네. 전화 주십시오. 맞춰주시잖아요. 네, 금요일 6시에 전영석 대표님 그리고 임혜준 감독님을 모시고 금요일 6시에 광고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세세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모비인사이드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상의 모든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모비 커멘터리 3편에서 만나뵙겠습니다.